일본의 매섭도록 추운 겨울밤, 퇴근 후 산속 외진길을 따라 운전하던 한 남성 사토는 그 길가에 정신을 잃은 듯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차를 멈춰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그런데 그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신발은 벗겨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바닥은 아주 깨끗했어요. 누군가 그녀를 옮겨다 놓은 흔적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 여성은 아무도 없는 산속에 이런 모습으로 버려졌던 걸까? 오늘 이야기의 결말엔 자칫하면 묻힐 뻔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2006년 어느 겨울날 저녁 힘들게 일하고 즐겁게 퇴근하고 있던 한 남성이 산속의 길 임도를 쭉 지나고 있는데 그때 갓길 쪽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어머 저게 뭐야? 이게 사람이요. 그냥 무시하고 쭉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이때 이 남성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차를 끽 멈추고 내려요. 이런 그의 행동으로 인해 억울하게 묻힐 수 있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여성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은 전력회사 직원이었던 사토. 사토 말에 따르면 전날도 똑같이 저녁 10시경 퇴근하면서 이 길을 지나갔었는데 그땐 분명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성용 화장품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주변에 차량이나 별다른 물품은 발견되지 않아요. 좀 마음이 아팠던 건 이 여성의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얼굴에서 복부까지 불에 의한 흔적이 육안으론 전혀 누군지 식별이 불가능했대요. 가슴 부위도 강한 압력을 가한 흔적도 있었고 하지만 정말 이상하죠? 그 주위에 이 불을 지르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름통이나 휘발유 등등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1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키는 약 160에 통통한 체형, 머리 모양은 포니테일이었고 흰색 스웨터와 데님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발이 신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바닥이 깨끗하네? 이게 말하고 있는 건 다른 장소에서 봉변을 당한 후에 이 현장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사토왈, 전날 퇴근할 때는 이 여성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녀의 유기 시점은 그날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1시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여성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부검을 해도 정확한 사망 사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에 둔한 물건으로 인해 남겨진 듯한 큰 상처만. 그래서 얼굴이 아주 그냥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었다는데 다른 부위들은 말해 뭐합니까? 여기까지 준비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문 조사하면 다 나오겠구만. 그쵸? 하지만 이 사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양손의 지문 역시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그녀 폐와 목에 그을림의 흔적이 없었어요. 즉 이미 숨진 뒤 불에 노출된 정황이라는 거죠. 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단서가 전부 사라져버린 셈인 겁니다. 신분증 이런 것도 나온 게 없고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야 할까요? 그렇게 아무 진전 없이 일주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도와줘요.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여기 땡땡 오락실인데요. 우리 주차장에 일주일 전부터 한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이건 뭐 더통 뭔지 와서 이 차 견인을 해가던지 어떻게 좀 해봐요. 신고된 수상한 차량은 흰색 렌트카 차량으로 차문이 잠겨 일주일 넘게 해당 주차장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바로 렌트카 회사 찾아갔죠. 보니까 이 차를 빌린 사람 아이치현에 거주하고 있던 이시아라는 여자네. 이 이시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네. 어디서 일하는 여자지? 이시아가 근무하던 공장까지 찾아갔습니다. 이시아 출근했어요? 아니요, 이틀 전에 마지막 출근했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무단 결근 중이에요.
또한 그녀가 회사에 결근한 지 이틀 후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실종 신고해놨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 바로 발견된 여성의 DNA와 이시아의 DNA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역시나 일치. 그렇다면 이시아는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요? 이시아는 24살로 시내에 있는 텔레비전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은 너무 성실해. 휴일 때 출근하거나 야근을 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대요. 성격도 좋아. 하루 종일 웃고 있어. 그녀는 사건 약 1년 전부터 발견 현장에서 직선 거리로 약 150km 떨어진 한 주택에서 같은 또래 여성과 룸메이트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룸메이트와 사이가 안 좋았나?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확 그냥 처리하고 산속에 유기한 거 아니야? 땡! 아니요. 당시 룸메이트와 그녀의 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그리고 당일 오후 5시경 퇴근. 딱 그 이후부터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시아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룸메이트가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문자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날이 돼도 조용하니까 룸메이트가 걱정돼서 이틀이나 지난 밤에야 이시아 부모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이 알게 됐고 회사도 안 나오고 있대.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겁니다. 오락실 주차장에서 발견된 렌트카는 일주일 전에 이시아가 24시간 대여로 빌린 차였습니다. 이 렌트카 매장에 당시 방문한 사람은 이시아 혼자였대요. 경찰은 그녀의 핸드폰 통신 기록과 렌터카의 주행 기록, 그리고 그 차 안에 남겨진 흔적 등을 조사합니다. 그렇게 이시아의 지인에게서 들은 내용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 남자가 용의선상에 툭 올라오는데 그 남자는 바로 당시 41살이었던 오쿠야마. 오쿠야마의 생김새가요. 키가 180에 건장한 체격,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당시 앞니 몇 개가 빠져 있었대요. 당시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주소지도 불분명했어요. 그 역시도 이시아가 발견된 그 시점부터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쿠야마와 이시아, 이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 무슨 사이인 걸까? 이 둘은요, 2년 전 그놈의 인터넷 채팅, 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돼서 약간 연인 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썸을 타는 사이였어요. 지인들 탐문 수사했을 때 오쿠야마보다는 이시아가 더 그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룸메이트한테 그렇게 오쿠야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이 남자 너무 좋다고 얘기했었다 하니 그렇다면 오쿠야마는 어땠을까?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이 남자 질이 그지같이 안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녀에게 보인 모든 게 다 거짓말, 이름까지도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오쿠야마 가명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와키타. 지금부터 오쿠야마 와키타라고 칭할게요. 이름만 거짓말이게요. 나이도 거짓말. 그니까 입만 열면 구라, 입벌구야. 와키타가 용의선상에 올라오자마자 그를 조사함과 동시에 경찰은 렌트카 내부를 다시 감정합니다. 그 결과 렌트카 내부에서 와키타의 DNA가 떡하니 나와요. 이 렌트카에 이 남자 같이 탔었구나. 바로 경찰은 와키타의 체포영장을 발부,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숨어버린 건지 모르겠어. 안 나와. 바로 전국 수배 때려버립니다. 여기서 지가 얼마나 버틸 거예요. 수배 때리고 약 일주일 후, 여기 고베시 시내인데 번호판을 가린 수상한 차가 있어요. 고베시의 한 시내 호텔 주차장에 수상한 차가, 확인 결과 와키타 차네. 바로 경찰 우르르 가서 습격하는 게 아닌 와키타 차라는 것만 확인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호텔 주위에서 잠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바로 다음날 역시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와키타가 주차장에 나타났네. 이 호텔에 숨어 있었구나. 이때 경찰이요, 바로 그에게 갔어요. 와키타 씨 맞으시죠?
그랬더니 이 남자 거짓말을 합니다. 아닌데요? 맞는데 아니래.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약 5분간의 실랑이 끝에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았대요. 하지만 수사에서 이시아가 렌터카를 빌린 후인 당일 밤 이시아와 와키타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옵니다. 게다가 다음날 새벽 한 은행 ATM기에서 이시아 씨가 혼자 현금 수만엔을 인출. 1시간 정도 더 지난 새벽 두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와 쇼핑하고 있는 모습을 CCTV 플러스 점원이 목격합니다. 즉 사건 발생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너 아니야 와키타. 기소장에 따르면 와키타는 11월 하순에 이시아 씨의 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뒤 숨진 이시아 씨를 자동차로 운반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달라요. 어떤 남자의 부탁을 받아 그녀를 그 남자에게 소개시켜줬다. 목격자들이 봤던 그 같이 있던 상황, 그 남자에게 소개시켜주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했던 거다. 나는 그 이후에 그 남자에게 그녀를 소개시켜줬고 나 빠졌다. 그 이후의 상황은 난 모른다. 그 남자를 찾아라.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그럼 그 남자가 누군데? 그 남자를 어디서 만나 그녀를 소개시켜 줬는데 몇 시에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럼 그 남자와 너 연락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왜 그 남자와 연락한 기록이 없냐? 경찰의 이런 상세한 질문에 이 와키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셔도 와키타 이 남자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잖아요. 호텔에서 체포된 그 당시에도요. 이 남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 하나를 딱 끼고 있네. 사람을 죽여놓고 호텔에 숨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여자를 콱 그냥. 와키타는 이시아 씨를 해치고 도주하면서도 이 여자와 함께 한 게임 소프트 매장에 침입, 약 100만원 상당의 게임 CD를 훔쳤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계속 추가 범행을 한 거예요. 이 게임 CD를 약 한 300장 이상 훔쳤어요. 이걸 되팔아가지고 약 80만엔을 법니다. 여기서 80만엔 하나로 7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자기 도주 자금으로 사용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동차 용품점에 침입해 내비게이션 등 차량 부품 약 180만엔 상당을 또 훔칩니다. 180만엔 하나로 1600만원 정도. 또 있어요. 어떤 날은 또 다른 여자와 같이 한 주차장에 죽치고 앉아 있다가 저 남자 차 문을 안 잠그고 그냥 가네? 약 100만엔 상당의 자동차 한 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간도 커요. 자동차를. 여기서 100만엔 하나로 936만원 정도. 또 있어요. 거의 과거에 1년을 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가게 다 들어가가지고 오만 용품을 다 훔칩니다. 자동차 용품점, 자전거 용품점 등등등. 그냥 이런 게 습관인 남자인 거예요. 돈 되겠다 싶은 매장만 보이면 막 그냥 손이 달달 떨려. 금단 현상 마냥. 당연히 이런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가 됐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절도가 아닙니다. 이시아 씨를 이렇게 만든 사람 와키타라는 증거가 없어. 이 상태에서 1년이 더 지나 2007년 그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와키타는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의 죄를 부인해요. 변호인 측 역시도 이시야마 씨를 해친 방법이나 범행 장소,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시신에서 타살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건성 자체를 의심하며 와키타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와, 저는 진짜 여기서 어이가 없는 게 불에 탔어요. 그런데도 타살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건 그럼 자의로 혼자 자기 몸에 불을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 검찰 측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와키타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한 권의 노트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 노트 안에 와키타의 범행 계획이 적혀 있다고 공개한 거예요. 우선 사건 당시 와키타는 그녀와 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 뒤론 또 다른 여자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양다리 씨. 오히려 이시아와 알기 전부터 그 여자와 먼저 교제하고 있었어요. 이때 와키타의 직업은요, 절도였습니다. 그 여자와 먼저 교제하면서 막 여러 절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웬걸 그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훔치던 걸 못하게 돼버렸네. 그러면서 돈을 못 벌게 돼버렸네. 와, 이거 곤란한데. 그렇게 눈을 돌린 게 어디?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결혼을 원하고 있었던 이시아였던 거예요. 아니,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범행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동기인 겁니다, 지금. 11월 초순 그녀에게 3, 4개 회사의 신용카드를 만들게 한다. 최소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게 만든다. 렌트카를 빌리게 한다. 수면제를 구한다. 등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시아를 온천 여행에 초대, 그녀를 구슬려 소비자 금융 등 3곳에서 합계 105만엔을 대출받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105만엔 하나로 983만원 정도. 더 나아가 인터넷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고 노트에 적어둔 말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시아가 사라진 당일 밤 일을 마친 그녀에게 렌트카를 빌리라고 말해요. 차 빌려서 이쪽으로 와요. 그렇게 만나 이동한 그곳에서 준비한 것으로 그녀를 잠들게 했고 끝내 이시아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와키타는 그녀의 소지품을 뒤져 한 손에는 자기 핸드폰, 또 다른 한 손에는 그녀의 핸드폰을 딱 들고 문자를 왔다 갔다 보냅니다. 사건 당일 자기와 만나지 않았고 계속 연락만 하고 있었다 라고 꾸미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 렌터카 안에 네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걸 버젓이 본 목격자들이 있는데 애끼 이놈 멍청하다 아주. 사건 당일 와키타는 이시아가 빌린 렌터카를 사용해 그녀를 태우고 산중으로 갔고 거기 한적한 길가에 내려 거기서 이제 사람이 아닌 짓거리를 더한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건요, 부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적었다는 것과 와키타는 처음부터 모든 걸 부인했어요. 법정에서조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시아 씨에게 해를 가한 장소나 구체적인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튼 검찰 측은 와키타가 범인이 맞다는 증거로 그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 노트를 제시했습니다. 필체 와키타와 일치했어요. 내용으로 봤을 때 렌트카 빌리게 한다 적혀 있었는데 그녀 실제 렌트카를 빌렸죠. 노트에 대출받게 한다 돼 있었는데 실제 그녀 대출 받았습니다. 수면제를 구한다 돼 있었는데 이건 역시 실제 그녀 몸에서 수면제 성분 검출됐습니다. 딱딱 들어맞잖아.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또한 와키타. 왜 경찰이 와키타 씨 맞죠? 했을 때 거짓말했냐. 하지만 얘는 끝까지 모든 질문에 점점점 묵비권. 자, 여러분, 이 사건이요, 와키타가 저지른 거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노트 쓰지도 못해?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야 라고 우겨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사건의 재판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와키타 놀란 거예요. 와씨, 결정적인 증거 없잖아. 바로 항소합니다. 하지만 너는 재판부와 검찰을 만만히 봤어. 항소 기각,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돈을 위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을 이용, 끝내 목숨까지 빼앗은 잔혹한 사건. 여러분은 와키타의 범행이나 체포 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호의를 이용한 극악무도한 수법과 생명을 빼앗은 뒤 훼손까지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반성조차 하지 않은 범인, 이런 범인은 다신 사회로 나와선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느끼게 하는 비통한 사건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